고생코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42,426달러, 이더리움 2,975달러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가격대. 어제 업비트는 올 레드였습니다. 그 상승을 주로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형제들 캐시,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SV, 퀀텀 등이 이끌었죠. 우리가 구 메이저라고 부르는 친구들의 힘이 강력했네요. 많은 곳에서 구 메이저가 상승의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반등해주지 못한 알트코인들이 순환매로 올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텔레그램에서 시그널이 나갔던 친구들 역시 다들 순항 중에 있네요. 오늘의 공포탐욕 지수는 31입니다. 여전히 비슷한 가격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비트코인입니다. 오늘도 뉴스와 비트코인 차트를 한 번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선 가상자산 광고와 관련한 제재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제재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법규가 정확하게 만들어진 나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위험자산군인 것도 확실하죠. 다만 우리는 그런 상황에 기회를 잡고 싶은 것이고, 정부나 기타 기존 기관들은 이런 곳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배제하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씩 수정하여 제도권 안으로 가져오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구글도 과거 가상자산 광고를 금지하다 현재는 수용한 상황이죠. 더불어 여전히 가상자산에 대해 쉽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광고하는 곳들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과거와 같았다면 바로 하지마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이제는 경고를 하고 수정하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가상자산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여러 기관들의 관심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더 많은 자금이 흘러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 안에서 분명 사기를 당하거나 피해를 보는 피해자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안도 점점 생기기 시작을 하겠죠. 투자는 늘 본인의 선택이지만 잘못된 정보로 또 스캠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정부나 기관이 투자자들을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이니까요. 점차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가상자산 시장,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은 믿음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1년 5월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을 멈춘 이후 미국은 채굴 1위 국가로, 또 카자흐스탄은 채굴 2위 국가로 올라섰죠. 카자흐스탄이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전기료가 굉장히 싼 나라였습니다. 비트코인은 POW 작업 증명 기반으로 채굴이 진행이 되며 아무래도 고가의 장비나 글을 돌리기 위한 전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채굴자들의 이익과 연결이 됩니다. 채굴자들은 역시 비트코인을 채굴하며 드는 전기료와 장비값 등등이 비트코인 가격에 들어가게 되죠. 자연스레 전기가 싼 나라들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카자흐스탄은 대다수의 전기가 석탄 발전소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자연 파괴에 대한 이야기와 엮여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또 갑작스럽게 올라간 전기 사용으로 지난 겨울 전력난으로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이로 인해 카자흐스탄은 비트코인 채굴을 지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도둑전기, 몰래 전기를 사용하는 채굴자들도 많고,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고 등록된 업체들에겐 기존의 전기료보다 400% 높은 전기료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많은 채굴자들은 다시 다른 국가로 옮겨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할 것입니다. 역시 그들의 최종 선택지는 또 미국일까요? 지속 지켜봐야겠죠. 탈중앙화임에는 분명하지만 이처럼 지속 가상자산에 대한 영향력이 미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러시아는 에너지 무기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을 돌면서 지속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만 러시아는 이런 상황에서 원유 공급이 되는 파이프라인을 중단시키겠다라고 발표합니다. 이유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유지보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뉴스로 인하여 국제 유가는 2% 정도 오르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죠. 전쟁이 시작됨과 동시에 원유를 그래도 꾸준히 타국에 유지하던 러시아는 이제 미국과 여러 제재로 원유 수출에 대한 부분이 막힌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최대 수입원이었던 원유 수출은 그들의 예산의 40% 정도에 육박했죠. 러시아도 나름 힘든 상황이겠지만 러시아에게 에너지를 받던 나라들도 같이 힘든 상황입니다. 물론 어떠한 타국의 개입으로 인하여 러시아가 수출하지 못하는 원유를 다시 수출하기 시작한다면 전쟁이 장기화가 계속될 것이고,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미국과 또 다른 여타 국가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가 있을진 모르지만 존재한다면 어떤 나라인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중요하듯 이야기 드립니다. 5월에 FOMC 금리 인상, 4월 10일 미국의 CPI 지수 발표, 현재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었고 그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속 4만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편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신경 쓰면서 어떻게 투자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앞서 이야기 드렸듯 탈중앙화가 모토여도 이 시장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너무나 큽니다. 물론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매우 큰 모습이죠.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며 생각을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인플레이션은 더 올라갈지, 전쟁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미칠지, 그럼 미국이나 여타 다른 나라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움직일지 조금 더 스스로 생각해 보자고요. 3월 23일 저는 코인생존기의 김비트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네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코인생존기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비트코인 주봉 차트입니다. 큰 그림에서 현재 비트코인이 어떤 상황인지를 봐보도록 합시다. 먼저 17년 상승장에서 하락장까지를 현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노란색 네모박스의 기간과 하락 패턴의 느낌이 매우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 18년의 하락장에서 노란색 네모박스의 마지막 부근을 보면요, 약 5주간의 반등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오른쪽 상황도 비슷한 느낌으로 반등 중에 있다고 생각하며 뒤에서 추가적인 반등의 근거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신고점 갱신을 위한 상승이라기보다는 횡보 및 하락의 가능성을 꾸준하게 열어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가까이서 한번 살펴봐 볼까요?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어제 브리핑에서는 빨간색 저항선에서 리테스트가 되기보다는 수렴 안으로 재차 들어올 가능성을 보았으나 초록색의 상승 채널도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두 개의 초록색 선인 상승 채널 안에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최고점인 69,000달러부터 32,917달러의 피보나치를 본다면 0.382 구간인 46,700달러까지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 구간은 공교롭게도 초록색 상승 채널과 피보나치 0.382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이기도 하니 잘 지켜봐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6,700달러까지 상승을 주는 동안에는 비트코인보다는 지난번 상승이 적었던 알트코인의 상승률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는 점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 19일 토요일 텔레그램으로 날아간 현물 존버픽 기억하시나요? 바로 파일코인이었습니다. 18.1달러부터 17.2달러까지 매수를 이야기 드렸고 16.3달러의 손절을 잡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16.5달러까지 빠졌었네요. 생각했던 모든 구간에서 매수가 되었고 점차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역시 저도 존버 중인 파일코인, 그럼 차트를 한번 자세히 봐보도록 할까요? 파일코인 4시간 차트입니다. 16.5달러 부근을 3번이나 지켜주며 트리플 바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큰 상승을 한 이더리움 클래식의 차트와 비슷해 보이며 하락 추세를 돌파 이후 지지 리테스트를 거쳐 추가 상승을 이어나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추가 상승 시 상단의 저항은 22달러, 25달러, 29달러 정도로 보여집니다. 다들 느낌 오시죠? 파일코인 가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유익한 영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어렵습니다. 현재로선 단기 횡보, 중기 상승, 장기 하락의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항상 대응의 영역인 만큼 매일매일 영상 꾸준히 업로드하겠습니다. 영상도 텔레그램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모든 이들이 부자가 되어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코인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